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 수행에서 중생은 탐진치 삼독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는데 물론 개인적인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는 누구나 이 삼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불교의 모든 수행이라는 것은 이 삼독을 해독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윤회도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삼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 고통의 근본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 중독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통적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몸을 기반으로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윤회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육도를 윤회하는 그 RHS, Recovering the Human Spirit이라고 해서요. 인간 정신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의 일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그런 육도를 윤회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론적으로 드리고 또 그에 따르는 실습을 많이 소개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선명상에서는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또 육도의 그런 고통 중에서 나는 어느 정신세계에서 주로 가장 많이 고통하는가를 주제로 해가지고 명상 실습도 좀 소개해드리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그 해결 방법, 그런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것은요. 우리의 그 핵심 가치 발견하기를 주제로 여러분한테 약간의 이론적인 설명과 그리고 실습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핵심 가치 발견하기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통하는 가장 그 근원의 뿌리는 탐진치 삼독인데요. 근데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진실로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내가 뭐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런 데서 비롯되는 또 이렇게 육도의 다양한 그 윤회를 하는 그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다른 사람 눈에 저 학생은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보인다든지 또 저런 청소년이나 어떤 성인은 뭔가 좀 상대적으로 좀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 보인다고 해도 알고 보면 그 모두가 사실은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 개인을 알고 보면 지나치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좌절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요즘의 현대인들은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는데 보통은 그 결과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 결과로 또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등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노력했음에도 안 올 때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자기를 미워까지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리고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인생에서 가치롭게 내가 여기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모르는 채 무조건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삶의 핵심 가치를 알고 나의 진짜 욕구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겪는 상당수의 괴로움은 바뀔 수가 있다, 변할 수가 있다. 네. 예를 들면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못했다고 해봐요. 그럼 다른 나 또래 동료들은 승진을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컴플렉스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핵심 가치가 자유라고 한다면 오히려 직장에서 오는 그런 중요한 승진에서 오는 책임감이라든지 또 더 많은 시간을 이 일에서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난 책임으로부터 그만큼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자유 시간을 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 도심 한가운데서 비싼 그 수십억 하는 고층 빌딩에서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보다 그보다 몇십 배나 더 비용이 없는 그냥 조금 한가로운 시골이나 그런 자연 속에서 내가 자연을 만끽하고 그런 환경에서 더 즐겁게 살 수도 있거든요. 또 만약에 내가 대인관계라든지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연결감을 중요시한다면은 만약에 뭐 동료나 친구가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못 온다고 한다면 실망하겠죠. 근데 내가 어떤 명상을 한다든지 조용히 독서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어쩌면 예기치 않게 나에게 찾아온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내가 독서하고 명상하면서 음미하면서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뭔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은 남들과 비교해서 무조건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둔다면 예를 들어서 뭐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아수라의 정신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중요한 걸 안다면은 나는 덜 괴롭고 덜 비교하고 덜 경쟁하게 되니까요. 또 그 축생 세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필요 이상으로 탐욕하고 원하면서 그런 그 욕망에 시달릴 필요도 없을 거고 또 악의 세계도 마찬가지 또 지옥의 세계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덜 미워하고 덜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핵심 가치가 그럼 뭘까? 여러분들 생각에 내 인생에서 나의 핵심 가치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중요하게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존중, 자비, 평화, 정의, 용기, 뭐 개인에 따라서 친절 또는 지혜, 개인에 따라서 이 핵심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 옛날에 집에 가면 가훈이 있고 또 학교에 급훈이 있고 뭐 또 학교 교실에 급훈이죠. 그럼 학교로 가면 뭐 교훈이 있듯이. 그래서 각기 내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뭔가, 내가 지향하는 인생에서 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원하는 그런 거에서 오는 또 내가 설사 노력해서 그걸 온다 해도 진실로 내가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내 핵심 가치는 아니니까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핵심 가치에 맞게 사는데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나의 내적 장애는 무엇이고 또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그 장애는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실습은 쓰기 반영 실습이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다 펜하고 메모지를 나눠드렸는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천천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요. 깊이 심호흡을 한번 해봅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의 눈으로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입가에 부드럽게 한번 미소 지어 보겠습니다. 또 손 괜찮으시다면은 천천히 부드럽게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자신의 몸을 한번 느껴봅니다. 이 몸이 바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힘든 일을 해오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해왔구나 하고 느껴봅니다. 괜찮으시면 그냥 손을 내려도 좋습니다. 언제든지요. 이제 여러분 자신이 노년기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멋진 정원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찬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가능하다면 깊은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었던 시간들을 음미하면서 한번 느껴봅니다. 삶이 항상 편안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최대한 스스로에게 진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핵심 가치들이 자신의 삶을 대표하나요? 예를 들어서 모험, 자유, 존중 또는 의미 있는 일, 사랑, 편안함, 자비심, 연민, 뭐든지 여러분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깊은 만족감과 즐거웠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거기에 가치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떠올라지는 것이 있으면 부드럽게 눈을 뜨시고 적어 보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노년기에 왔다고 상상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나에게 깊은 만족감과 즐거움을 줬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떠올렸을 때 뭔가 내 삶을 대표하는 가치들이 무엇이었나, 어떤 거였나. 또 가능하시다면은 자신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 그런 활동들도 간단하게 메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깊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었던 순간들 또는 사건들, 그것을 대표하는 어떤 가치들이 그곳에 있었는가? 또 그런 만족감과 즐거움을 줬던 활동들은 무엇이었는가? 네, 뭐 너무 세부적으로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적당하게 메모하셨으면은 다 쓰신 분들은 다시 이제 또 편안하게
자, 다시 한번 편안하게 심호흡을 한번 천천히 하시면서 주의를 내면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신의 핵심 가치를 따라서 살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이나 또는 핵심 가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특히 개인적인 것들. 예를 들면 나는 자연 속에서 있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너무 바빠서 자연에서 조용한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나는 가족하고 같이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든지 뭔가 내가 내 핵심 가치를 따라서 살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거. 만일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개 있을 것 같으면 이번 실습에서 특별히 내가 작업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우리 모두 누구든지 핵심 가치를 따라서 살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런 장애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시간과 돈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돌보느라 또는 부모님을 돌보느라 그런 가족 부양의 의무가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부당함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외적인 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핵심 가치에 따라서 살 수 없게 하는 그런 외적 장애가 나에게 무엇인가? 떠올라지시면 부드럽게 눈을 뜨시고 살짝 메모해 봅니다. 돈인가, 시간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가족 부양의 책임인가,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불평등, 어떤 부당함인가? 그런 외적인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의 핵심 가치와 조화롭게 사는 길에 내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자신감 없는 거죠. 아니면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적 비판과 같은 그런 내적 비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내면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비추어 보시면서 그런 내적인 장애는 뭔가, 그것도 한번 탐색해 보시고 떠올라지시는 게 있으면 적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잠깐 펜을 놓으시고 다시 잠깐 심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부드럽게 두 눈을 감으시고요. 주의를 내면으로 향해 봅니다. 우리가 방금 나의 핵심 가치, 또 이런 장애, 내적인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그 핵심 가치와 내가 잘 살지 못했던 어떤 내적인, 외적인 장애도 찾아봤는데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내 통찰을 통해서 자각을 통해서 찾는 지혜의 수행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응용된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자비 수행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자비 수행에서도 내 자신에 대한 자애, 그리고 이제 친절이죠. 그리고 연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방금 우리가 내적인 외적인 장애를 가졌어요. 근데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나 자신을 수용을 하고 그런 나에게 친절과
연민을 보낼 수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스스로의 그런 친절과 연민을 줌으로써 내가 조금 더 앞으로도 좀 더 나의 핵심 가치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자신을 좀 더 수용을 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한번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또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앞으로 뭔가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지도 봅니다. 잠시 그런 마음의 내면을 살펴보신 다음에 혹시 지금 발견한 것이 있으면 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내가 나에게 어떤 용기나 위로를 줄 수 있는지,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뭔가 나를 좀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고 또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잠깐 메모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면은 그런 힘듦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연민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내면으로 살펴봅니다. 만일 그렇게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모든 인간 존재가 그러하듯이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지 봅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잠시 자기 연민 휴식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인식해 봅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면 지금 저를 따라 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게 별로 없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명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가 그런 내적인 그런 장애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고통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 챙김이란 건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그들도 나와 같이 느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면 그들도 나처럼 이렇게 느낄 것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런 조건에서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간 경험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 두 번째로 인식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만일 나를 아끼는 나와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친구가 해준 말들을 떠올라졌으면요. 그 말을 지금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넬 건지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줘 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 또한 완벽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겪는데 그런 나에게 연민을 줄 수 있는지 봅니다. 혹시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살면서 나의 인생 가치를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작고 아주 조그만 가끔씩 하는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혹시 발견된 게 있으시면은 눈을 뜨시고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 가치를
앞으로 살면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떠올라졌다면 발견하시는 그걸 적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한번 방금 실습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핵심 가치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또 그 핵심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내적인 장애, 또 외적인 장애들을 발견하셨는지, 또 발견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방금 실습한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또 그 장애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연민을 줄 수 있었는지, 또 연민을 주었다면은 그 느낌이 어떠했는지, 만일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발견하셨다면은 또 그런 자신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또 자신의 완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불완전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봅니다. 네, 부드럽게 눈을 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방금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난 나의 그 내적 외적 장애를 알아차리고 그걸 인정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뭘 경험하셨는지. 네.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 그랬더니 사실 이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이 대학원을 들어와서 이 공부를 통해서 저는 제가 저를 비난을 저한테 쏘는 걸 멈추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스님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오늘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그동안 잘해왔다. 그리고 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고 나한테 대접해주고 나를 사랑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저를 거의 하이 취급하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거를 극복하면 제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 술을 좀 멈추고 지금 진짜 실습하고 있거든요. 의식적으로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는 분노, 화가 분명하고 이런 때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숨을 좀 멈추게 그다음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런 지금 소중한데 왜 너가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서 네 몸에 뭔가 스트레스와 힘듦을 주고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저 자신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하는 삶을 보내는 거.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지금 나의 핵심 가치 발견하기 실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발견했거나 느낀 분 계실까요? 나눠주실 분? 무엇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떠올렸고 그 질문을 통해 내가 나를 좀 바라보고 있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그게 진짜 내가 나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 내가 뭔가를 한계에 짓고 장애물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그러지 말아야겠다. 나를 협대하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는 것을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올라오고요. 되게 애쓰지 말자라는 말을 저한테 많이 해주는 오늘 시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하자면 핵심 가치도 발견하셨고, 그리고 외적인 장애보다는 내적인 장애를 발견하셨고, 그리고 그 내적인 장애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리하게 애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또 내려놓아야겠다, 이런 걸 발견하셨다는 거죠.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요즘 제 삶의 새 기준을 생각을 하면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수행하는 거, 이 세 가지 삶의 기준에 핵심 가치는 잘 있거든요. 나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니고 내 공부를 통해서 나도 물론 발전하고 성장을 하지만 이거를 내 주변 타인에게 널리 좋게 전하고 되는 이거를 하는데 하다 보면 내적으로 오면은 정작 타인에게는 자유로운 마음을 내는 게 이렇게 더 많아지는데 본인 스스로에게 되게 가혹하게 비난을 느껴지고 이런 내면에 있는 갈등이 쌓여서 요즘 제가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는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 와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힘들어서 이게 너무 이제 목표를 세우고 하려고 하나 보면 그냥 하나하나 관계에서 나를 알아차림하고 보듬어주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만 닮아가기 때문에 이런지 않았나 싶고 정말 이제 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도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좀 웃음 좀 보라 그래서 있든지 한발 비교하는데 말해주고 싶고 가장 친한 친구 선배 선생님께서도 쌤은 너무 성실해 조금 덜 성실해 급해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셔서 조금 더 나에게 익신 가치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좀 더 자유롭고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핵심 가치가 자리 이탈하고 하셨는데요. 순서가요. 자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탈. 그러니까 진정한 자리가 안 되면 사실은 이타도 진정한 이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량심 그 보살 수행을 할 때도 자, 비, 희, 사,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자해를 하는 것도 자기 자해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 그 다음 내가 안 좋아하는, 그 다음에 또 우주 만물,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민명상도, 연민수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진짜로 나를 돌보지 못하고 누구를 돌보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 이타 자리가 아니고 자리 이타인가? 그러니까 자리 이타를 좀 더 조화롭게 하고 균형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안내문 할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핵심 가치를 발견하는데 이게 조화롭게 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균형 있게 살 수 없는 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자리 이타의 핵심 가치를 좀 더 이렇게 균형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 그것도 일종의 중도 수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비희 사할 때 마지막에 평정심 수행에서 그렇게 안 되면 이제 평정심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이 명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걸 안내를 해드린 가장 큰 개인적인 계기랄까요? 그런 경험은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과도하게 경쟁하고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고 힘들고 제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요. 그 아파트마다 그 집집마다 어항을 놓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 어항이란 건 내가 진짜 어항을 물고기를 좋아하고 그럴 때 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도 아파트에 집집마다 어항이 다 있어. 또 좀 지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유행했냐면 피아노. 그 피아노는 피아노를 즐기고 치는 사람이 나야 되는데 너도 나도 또 거실에 피아노를 놓는 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은 또 바캉스 가는 거. 그래갖고
가정에 불화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 시대에 맞다 그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진짜 나는 어항을 좋아하는지 물고기를 아니 내가 진짜 피아노 근데 제가 이건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교포분들 보면서 초기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정말로 내가 남들이 하니까 나도 있어야지. 남들이 몇 패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우리가 조금 소위 말하는 이제 더 이상 다문화 가족이 됐지만 또 이 글로벌 사회가 됐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단일민족에 가깝잖아요. 뭐 따져보면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똑같게 하는 거예요. 똑같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그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동기, 청소년기 크면서 성인 초기까지 그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부라 상담할 때도 그런 거를 호소하는 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인생에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진실로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내 삶을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 불교에서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고등락 요익 중생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아서 대학을 갈 때 전공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 직업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심지어 내 가방, 옷 뭐 할 것 없이 그래서 뭐 일순간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청소년기에 그런 유행은 있으나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러면 이게 일상 속에서는 이 실습을 어떻게 응용할 거냐. 그랬을 때는 뭐 물건을 살 때나 특히 소비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시간이나 뭔가를 투자할 때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내가 가졌을 때 이걸 내가 했을 때 나의 삶에 내에게 뭐가 좋아질 수 있는지 그래서 조금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면 가소비라든지 아니면 과하게 뭔가 시간이든 노력이든 돈이든 또 관계에서 애씀이든 이런 거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조화롭고 균형 있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좀 더 중도 수행에 맞는 우리가 모든 수행은 극단이 아닌 중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발견하는 또는 그 지혜 수행에도 이렇게 응용이 되고 또 자비 수행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마무리는 제가 어젯밤에 지금 그래서 수면을 엄청 쬐끔 잤어요. 갑자기 떠올라진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급하게 노래를 한 곡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를 해가지고 노래를 하나 했는데 이제 일종의 음악 명상인데요. 이 음악 명상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리듬을 듣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는 의미를 음미하겠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고 노래를 들으시면서요. 나는 오늘 이 실습, 이 시간을 통해서 난 뭘 기억하고 싶은가? 그거를 안으로 이렇게 음미하고 새기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생의 마음엔 탐진 치의 바람 끝없이 돌고 도는 유회의 길 그 안에서 나를 잃고 남의 꿈을 쫓아 헤매었네 노력하고 애써도 공허한 마음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가만히 눈을 감고 물어보네 내 마음의 집 그 안의 빛을 나는 자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해 자비와 편연민의 길 위에서
숨소리 조용히 나에게 속삭이네. 너의 가치는 이미 그대 안에. 남이 아닌 너의 길을 걸어라. 자연의 향기 진심의 숨결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만나네. 나는 자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해. 자비와 평온 연민의 길 위에서 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의 핵심 가치 나의 노래로 살아가네.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의심이 내 길을 가로막을 때 그때마다 나 자신에게 말하리.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해. 용기와 친절로 나를 품고 불완전한 나를 용서하며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리. 나의 가치 나의 길 위에서 나는 나의 빛으로 걸어가네. 탐진 치의 어둠을 넘어 회복된 인간 정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리. 네, 수고하셨습니다.